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오늘은 예고편대로 책 소개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중학공부법 저자 이혜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략하게 일부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몇 회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제가 책의 목차대로 진행을 하고 중간에 필요한 자료나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중간중간 다른 자료 삽입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1장이 대학 입시를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구도가 어떤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의 첫 번째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의 계열별 모집 현황. 이게 이제 문이과 이렇게 구분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분화한 게 의학계열, 이공계열, 상경계열, 인문계열 4개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이 1차 관문인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이제 4장에서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와 정시 모집이 뭔지 알아보는. 그래서 수시 모집의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구성 전략.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학생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갈지 그래서 학생부를 하나씩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략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현명한 선택 이게 4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골든 타임을 잡아라. 이게 이제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뭐냐면 시기별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선행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안 맞는 삑살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 시기를 어떤 루틴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화하는 거죠. 학교 갔다 오면 복습하고 논다. 그 다음에 학원 공부보단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때도 확립을 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공부 그릇 키우는 시기이고 4학년이 루틴을 잡기 시작하는 시기고 5학년 때가 그 완성도를 좀 높이는 거고 6학년 때 정말 루틴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루틴을 깨는 원인이 선행학습에 대한 조급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공부에 대한 루틴을 6학년 때 완성을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중학교는 실력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는 스킬을 익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 하면 그냥 실력 향상에만 둬요. 그래서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심화학습을 하거나 또는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는 선행만 몰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점수가 나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정말 실력이 센데요. 근데 점수가 60점이야. 그럼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98점이면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키우기하고 점수 따기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다. 시험 잘 보는 기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학생의 유형별 진로 방향부터 실력 향상과 득점 능력의 균형 감각을 익히기.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시기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고등학교는 수능 학습의 비중을 결정하는 시기다. 이게 1학년 때 어떻게 할지, 2학년 때 어떻게 할지, 3학년 때 어떻게 할지 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의 시기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 4장이 최적의 전략으로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라. 저는 사실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 저는 유신부터 5공화국 이렇게 거치면서 되게 불행한 시기를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자랑이 뭐였냐면 노동집약적 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안 죽는다 이런 걸 자랑으로 삼았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 살았거든요. 근데 일하던 그런 또 부모 세대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지 우리 애들도 공부하는 게 정말 효율성은 저리 가라. 노동집약적 학습을 하죠. 그래서 누가 공부 많이 했냐 이런 걸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는 공부 방법이 어때야 될지, 그 다음에 주요 과목별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뭘지. 와, 이거는 제가 진짜 고민하던 걸 숫자로도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단원이 이제 제가
설명회 때 주로 애용하는 슬기로운 학원 생활이란 걸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학원이 사실 우리 아이들의 아까 그 루틴 만들기부터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학원은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학원은 선행 아니면 심화를 빼면 학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학원이 예를 들면 야 우리는 인권도 중요하니 공부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학원 생활은 그런 학원의 주장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록인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공부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암약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유치원생까지 줌이라는 이상한 도구를 다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 그 전자교과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게 활성화된 것도 있어서 이제 요 시기에 이제 그런 걸 습득한 것을 토대로 그냥 또 이제 다시 오프라인 갈 수 있다고 학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로 좀 현명하게 할지를 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록이 입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보는 뭐 그런 걸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뭐 서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에 1장에 대학 입시 파악하기 요거를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도보다 더 무서운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 볼 때 항상 그거 나왔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법 비디오, 복제 비디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입시 제도가 정시 중심이냐 수시 중심이냐 또는 학종이냐 교과냐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래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제도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이 뭐 이제 어떻게 뽑는 게 우수한 인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고대, 연대고대 갔었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는 연고대가 점점 덜 우수한 거죠. 상대적으로. 왜? 서울대 그대로 있고 의대 그대로 있고 연고대도 그대로잖아. 학생은 주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비율로 보면은 낮아지는 단계에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특히 이제 지금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수시가 중요하냐, 정시가 중요하냐, 선발 방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육적 차원이 중요하냐, 이 모든 패러다임을 한 방에 넘어서는 폭탄이 터져버렸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학이 갑인 시대에 살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대학이 을로 바뀌고 학생들이 갑일 수 있다. 실제로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지방의 어떤 대학은 그 대학 입시 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순서대로 빨리 등록하시는 몇 분에게 최신 휴대폰을 주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대학 교수들이 가장 큰 일이 옛날에는 수업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전두환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와서 논문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논문 써가지고 자기 포인트 따는 거였는데 아마 21세기에는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뭐 보험사 외판하는 수준으로 애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제도보다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뭐 제도보다 이게 큰 변화의 패러다임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전국의 이제 학생 수를 한번 보면요. 그 교육부 통계 자료 2019년 4월 달에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356개나 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많아졌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우리 때만 해도 고등학교 가려면 동네에서 몇 군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근거리 배정, 그다음에 아파트가 생기면 학교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평균 학생 수는 줄고 학교 개수가 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56개가 됐는데 표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19년 4월 현재 교육부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교육
통계 자료인데 학교 수가 일반고가 1,555개고 외고가 30개고 국제고가 7개고 영재고가 8개, 과고가 20개. 그다음에 자공고라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자사고에 대항해서 이제 그 공립으로 만든 거죠. 그게 112개고 자사고가 전국 자사고 10개, 그다음에 광역 자사고 나머지 해가지고 42개입니다. 그래서 총 1,774개입니다. 아까 2,300개에서 뭘 뺀 거냐 하면 대학 가는 거랑 관계없는 특성화고는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전교 1등이 1,774명이 존재하는 셈이고요. 이걸 학급수로 해보면 전국의 학급수가 45,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게 3개 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3분의 1로 나눠보면 한 학년의 반이 15,000개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장을 한 학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반장 해본 애만 3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반장까지 하면은 6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3년에 걸쳐서 하니까 한 18만 명 정도가 임원을 해본 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학종에서 임원 해봤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학생 수로 보면은 11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 고1의 학생 수가 36만 3천 명. 아까 그 특성화고 빼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우 준 거죠. 제 기억으로 그 72년생이 마지막 100만 명을 넘은 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72년생이면 지금 우리 중학교 학부모보단 한 세대 위인, 약간 위 세대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아마 80만 명, 90만 명, 그 정도 태어나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만 명 조금 넘는 거니까 한 반 정도로 준 거죠. 근데 대학은 오히려 늘었어.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역전된 구조를 갖고 있다. 요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대학 진학을 위한 수요죠, 수요. 수요가 요렇게 반으로 줄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공급이죠. 대학에서 뽑는 인원. 그럼 이제 신입생이라는 공급 인원을 보면, 우선 이과부터 보면, 이게 문과, 이과는 이제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통합해서 봤는데, 의대가, 일단 여기는 뭘 뺀 거냐 하면, 뭐 일단 그냥 수시, 정시 전체로 나눠서 보면은, 의대가 수시가 1,767명, 정시가 1,189명입니다. 그래서 2,956명. 요게 언제 거냐 하면 올해 입시예요. 지금 엊그제 수능 봐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오늘 7일이니까 10일 날 발표죠. 그 발표되는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약 3,000명이고 약 3,000명. 치대가 약 600명 조금 넘고 약대가 약 1,700명 정도 되고 한의대가 600, 수의대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한 거의 7,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이과 모집 인원만 하면은 2,206명. 연대가 이과만 하면은 1,337명. 그러니까 의학학을 제외하고. 예, 의대학 때 제외하고. 그러니까 연대가 확실히 이 문과가 많은 데고요. 서울대는 이과가 더 많습니다. 고려대가 1,561명, 서강대가 680명. 서강대는 워낙 작잖아요. 그다음이 성대가 1,500명, 한양대가 1,287명. 그래서 여기까지를 누적을 해보면 15,1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36만 명 정도 고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어느 정도, 한 5%? 그러네요.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전국의 학생들 중에 얼추 한 5% 정도 성적을 유지하면은 아, 한양대까지는 여유 있게 가겠구나. 뭐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 메모. 그다음 이제 문과. 5% 아니네, 10%네. 문과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학교 거로 중학교의 기준으로 치면은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문과 쪽을 보면은 문과는 이제 뭐 한의대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의학학 계열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대가
1194명밖에 안 되고 연대는 문과가 조금 더 많죠. 연고대는. 그래서 연대가 1657명, 고대가 1700명. 그다음에 이제 문과만 존재하는, 물론 이과생들이 어거지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문과생들이 위주로 가는 교대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강대가 900명대, 성대가 1,500명대, 한양대가 1,000명대 정도 해가지고 문과에서 우리가 소위 상위권이라고 하는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한 28,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36만 명 정도 되니까 대략 한 7, 8% 그 정도 정도 되네요. 선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중학교가 200명이다. 그러면 하여튼 10%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의 여유를 좀 두면. 그럼 중학교 때 10%니까 그 200명짜리 중학교에서는 20등 정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애가 못해도 한양대까지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옛날 같으면 5%였던 거죠. 와. 근데 이제 학생 수는 줄고 대학 인원은 오히려 안 줄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애가 학교 성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꾸 선행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선행 지수로 보려고 하시는데 결국 대학 가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학교 내신으로 가거나 수능 성적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이제 한 10% 언저리에 있냐 아니냐가 1번에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입시 전략에 되게 중요한 척도일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이과 모집 인원은 요 정도 한 10% 중학교 기준으로 10%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정시의 모집 인원을 한번 구분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수시 정시는 다음 2부 시간에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수시는 이렇게 학생부 위주인 거, 논술 위주인 거, 그다음에 실기 위주인 거가 있는데 실기 위주는 솔직히 예체능으로 이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위주도 사실은 우리가 학교 성적이나 뭐 내신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주로 학생부 위주. 이제 수시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제 학생부 위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공정성 강화 방안 이런 게 발표되면서 거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술 위주랑 실기 위주를 제외하고 나면 학생부 위주와 정시 위주 전형이 특히 이제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노리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시가 60, 정시가 40인데 실기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 뭐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위주 전형 두 개로 이제 수시, 정시를 구분해서 우리가 보는 눈을 좀 갖도록 해보면요. 상위권에서는 비슷하다 비율이. 그래서 여기 제가 핫클립으로 해놨는데 중학교 전교 7등까지가 의학학 계열과 스카이를 노려볼 만하다. 아까 한양대까지가 10%니까 7등 정도까지는 스카이까지는 여유 있게 간다. 그리고 그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두 개로 갈라보시면 된다. 노려볼 수 있다지 7등 정도만 하면 무조건 간다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90% 이상? 90% 이상.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여기까지 뭐 기본 몸풀기 정도였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늘 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가늠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는 거의 등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1학년은 시험이 없으니까 지금. 2학년 또는 3학년 것까지 합해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학교가 그 중학교는 석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10% 안에 있는 건지 전교 7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야매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아이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그럼 이건 알더라고요. 제가 희한하게 애들이 야, 너 전교 몇 등인지 이건 잘 모르는데
선생님 저 반에서 2등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반수 곱하면 되잖아. 우리 학교가 10반인데 우리 애가 반에서 2등이야. 그러면 대충 20등 언저리에 있겠구나. 아하. 그러면 200명인 학교에서는 네. 10%니까 네. 아, 빗마저도 한양대는 갈 수 있겠구나. 네. 엄마 전 반에서 1등인데 그러면 일단 스카이를 노려보는데 큰 문제는 없겠구나. 네. 이렇게 일단은 러프하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부에서 이제 딱 수치로 제시가 되니까 다음 편이 궁금합니다. 중학교 네. 전교 7등이냐 아니면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2학년인데 네. 전교 30등이야. 네. 그러면 얘가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그냥 수원수투 선행 달리지 말고 3학년 때 전교 7등 안에 진입하는 걸 노리세요. 그러니까 선행이 내 대학 입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중학교 내신을 10등 안에 어떻게든 드는 거, 아하. 7등 안에 드는 경험을 해보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아하. 우리 애가 30등이라고 좌절하고 야, 안 되겠어. 빨리 선행이나 딥다 달리자. 이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애가 현재 30등이고 50등이야. 그러면은 학원 다니면서 선행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신에서 학교 등수를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왜냐면 학교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네. 학원 시험은 대학 입시에 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대치동에서 엄청 유명한 A 학원을 다녔어. 그렇다고 서울대에다 그걸 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쫓겨납니다. 중요한 건 공식적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을 올리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한 틀을 아이한테 계속 강조하고 네. 걔를 상승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